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MBC 경남 아나운서 윤동현입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바야흐로 총선 시즌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습니다. 다음 주 4월 5일과 6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바빠지는 발걸음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인구 18만이 넘는 마산 회원구민을 대표할 제22대 국회의원, 그 적임자는 누구일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토론회 방송을 통해서 유권자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방송은 MBC 경남 TV와 유튜브 채널인 MU, MK타카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 진행이 되며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오늘 참석한 후보들께서는 주어지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발언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후보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도 동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마산 회원구 토론회에 함께할 후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입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윤한홍 후보입니다. 그럼 두 후보의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출마의 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윤한홍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마산 회원구민 여러분, 지난 8년간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 덕분에 우리 마산 회원구의 오래된 수건 사업들을 해결했습니다. 마산 재도약의 씨앗들이 이제 희망의 싹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5년간 그 누구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마산 교도소 이전도 이제 4월 달이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곧 조달청에 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빠르면 6월경에 착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상습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서마산 IC는 이미 국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해성동 행정복합타운도 법원과 검찰청 이전 예산을 확보하는 등 2026년 준공을 위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개발도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산업 경쟁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봉암공단, 중리공단 고도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마산 자유무역지역도 54년 만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은 이 싹을 잘 키워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회원구 발전을 앞당길 핵심 기반 사업들 제대로 완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를 설득할 실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시작도 어렵지만 완성은 더 어렵습니다. 집권 여당의 삼선 힘으로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의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마산회원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후보 송순호입니다. 요즘 살림살이 좀 어떠십니까? 마트나 시장에 장 보러 가면 장바구니에 몇 개 담지 않았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사과 하나 사 먹기도 망설여지는 요즘입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라며 875원은 합리적 가격이라 말해서 전 국민을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회원구 주민 여러분, 혹시 875원 하는 대파 한 단 보셨습니까? 이게 합리적 가격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팍팍한 살림살이에 집집마다 은행빚 없는 분 없을 겁니다. 요즘 이자 폭탄 때문에 매달 이자 갚는 날이 돌아오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소리도 듣고 코로나로 힘들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당시 정부도 국민도 워낙 관리를 잘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이 나라가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외교도 모두 엉망입니다. 오늘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 3인방 중 한 명인 윤한홍 후보에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윤한홍 후보는 무엇을 했는지 또 막또막 물어볼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네,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선거구 두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시는 노후화된 봉암중리공단의 고도화를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마산 자유무역지역도 올해 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제조업 중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방안을 후보자들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이번에도 2분씩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봉암공단에 8,6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고요. 우리 중리공단에는 3,500명, 그다음 자유수출지역에는 5,600명이 이제 근무를 합니다. 이 세 곳이 마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단입니다. 봉암공단과 중리공단은 사업 행태가 주로 이제 자동차 정비나 도금, 도장 이제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낙후된 근로환경과 개선을 위해서 좀 중리공단이나 봉암공단에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봉암공단의 경우에는 도금과 도장 공장이 많아서 유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금 공장과 도장 공장을 아파트형 공장처럼 해서 집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우리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이 얼마 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높아져서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면 건물을 더 크고 더 넓게 지어질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이 가지고 있는 교통, 물류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배후도로와 관련된 국가의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원 국가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봉암 제2교가 절실하게 좀 필요한데 이거와 관련해서 봉암 2교를 빠르게 건설하려면 정부의 투자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국비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봉암공단, 중리공단, 고도화 이 부분은 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이고 홍남표 시장이 오면서 제 뜻을 받아서 지금 구조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공장이 떠난 지역에 폐차장이나 정비소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쇠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봉암공단과 중리공단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거기에 업무시설, 또 문화시설, 주거시설, 유통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고도화된 지역으로 만들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되면 아마 크게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자유무역지역은
지난해 제가 법안을 발의했죠. 정말 국가산단 지정받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54년 만에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 자유무역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유무역지역과 봉암공단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또 중리공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 기업 공장들이 많이 떠나고 가보면 폐차장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공장이 절비합니다. 이 부분도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많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송순호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봉암교는 이미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확장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무역지역과 중리공단, 봉암공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고도화시키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후 공업지역 및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책 관련 공통질문과 답변 순서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순유출자 수는 16,300여 명,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순유출자 대부분이 20대, 30대 청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생의 문제 역시나 인구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2023년 마산 회원구 출생아 수는 587명으로 창원 5개 구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지역 경남을 떠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일자리와 교육, 결혼과 저출생 대책 미흡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역 소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남 인구 유출 및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각 후보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답변 시간 역시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이라든지 지역 소멸 문제는 아마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지방의 거의 공통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2006년부터 따져보면 저출생 대책에 38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5년 동안에 146조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출생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인구가 유출이 많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합적인 것이죠. 교육 환경이라든지 일자리, 집값 폭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가보면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보낸다. 타 지역의 명문고를 보내기 위해서 보낸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 우리 마산에 명문고가 있을 때는 전국에서 마산으로 학교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좌우됐던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앞으로 교육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좀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든지 방산 기업들의 어려움, 조선의 어려움, 이런 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인구가 많이 수도권으로 갔다. 그런 거는 이미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인구 유출이 막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활성화 정책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KTX를 저는 고속화해서 2시간 30분 내로 마산이 주파가 된다면 또 인구 유출도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저출생 문제는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해운구도 예외가 아니고요. 해운구 신생아 신고 수가 2011년도에 2,00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84명밖에 안 됩니다. 10년 사이에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작년에 회성동에는 5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합성 2동에는 6명이 출생 신고가 됐습니다.
봉암동에는 7명이 출생 신고가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내서 초등학교에 올해 신입생이 3명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전교생이 몇 명이냐 물으니까 32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5년, 10년이 가게 되면 마산은 정말 지역이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지역 소멸이 아니라 도시 지역에도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0.7에서 0.6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마산 역시도 마산 해운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송순호는 결혼, 출생, 양육에 1+1억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유출 문제는 작년에 16,300명 정도가 경남을 떠났는데요. 경남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1급화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1급화를 막기 위해서 불경 메가시티라는 것을 사실은 출범하기로 모든 것이 약속이 되고 스탠바이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부산, 경남, 부산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이것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지역 유출, 청년의 유출을 걱정한다는 정당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있다 보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구 유출과 저출생 해결책까지 공통 질문 총 2가지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께서 각자의 공약을 발표를 해주시고 발언한 공약을 주제로 이후에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의 공약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산은 전국 7대 도시로 불렸었죠. 그런데 32년 동안 마산은 쇠퇴와 쇠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이런 마산이 쇠퇴하고 쇠락한 책임 그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32년 동안 마산을 책임졌던 특정 정당, 그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특정 정당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 때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또 최첨단 IT 산업을 유치하겠다, 우리 윤 후보께서는 MCT를 통해서 뭔가 마산의 활력을 되찾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산은 기업만 떠나고 산업단지도 유치가 안 되고 계속 쇠퇴가 거듭한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산은 어떤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산의 특성을 살려서 마산의 도시 비전과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산은 기후가 온난하고 따뜻해서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운구도 고령화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산 자체를 어떤 제조업 중심의 도시라기보다는 실버 산업을 통해서 뭔가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된다. 실버 산업을 통해서 거기에 종사하자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의사들도 거기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간호사, 조무사, 그죠? 물리치료사, 또 어른들의 케어가 필요한 복지사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산 인구가 25%이기 때문에 해운구의 노인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노인 3명당 1명 정도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버 산업, 헬스케어, 종합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서 13,000여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13,000개 적은 거 아닙니다. 중리공단, 봉안공단, 자유무역지역 다 합해도 17,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과 관련해서 13,000명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였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마산의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오래된 틀을 깨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성동 행정복합타운 개발을 완성하고 교도소를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 성장 동력을 도입하고 서만산 IC를 개선하고 또 마산역을 새롭게 개발하면서 마산과 내서를 연결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그리고 봉암공단, 중리공단 고도화, 그리고 마산 자유무역지역도 새롭게 국가 산단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KTX 고속화, 서울에서 지방까지 오는 KTX가 3시간가량 걸리는 데는 지금 마산, 창원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2시간 30분 안으로 단축을 시켜야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창원의 수건 사업이 의대 유치입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 창원 마산 해원구에 유치하겠다 하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래된 숙제 중에 하나죠. 마산 고속터미널이 외롭게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마산역, 이번에 미래형 환승센터 개발할 때 마산역으로 옮겨서 고속터미널이 마산역과 같이 있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암교 확장 사업, 이미 국비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올해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런 기본 틀을 갖추어 나간 것이 지역 발전에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동네별로 지역별로 소규모 편의시설들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방금 각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토대로 지금부터는 두 후보자 간의 토론 시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8분씩 드리겠고요. 주도권을 쥔 후보자가 토론을 이끌면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주도권자의 발언, 특히 질문할 때 1분은 넘지 않게 해주시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셨다면 상대 후보가 답변할 시간 30초 정도는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도 건강한 공약 검증과 판단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공약 검증을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당 8분 주어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송 후보 공약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 없습니다. 이 공약이 주민들과 약속이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전부 표를 얻기 위한 선전, 이런 공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씩 살살 물어보겠습니다. 내스 IC를 무료화하겠다. 이 공약이 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의원하고 도의원 출마할 때도 계속 이 공약을 냈습니다. 이번이 6번째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약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송 후보가 알고 있을 것이다. 6번째 공약을 낸다면 분명히 알고도 이 공약을 계속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실천할 것인지 한번 그 방법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방법을 이야기 한번 해봐 주세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박안수 지사도 지방선거 때 내사이시 무료화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사이시 무료화의 방향은 관리권을 이양받거나 국토도로공사에서 또 국토부의 정책적 결정을 통해서 요금소 무료화를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제가 시의원 3번, 도의원 한번 하면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속도로 무료화는 전국적으로 이거 비슷한 곳이 여러 군데 있고 도로공사나 국토부 정책으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한번 공약을 하고 실천을 못하면 이거 몰라서 그랬구나. 그렇지만 6번째 공약을 낸다는 거는 주민을 속이는 거다. 기만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진짜 이게 없는 방법이 아닙니다. 시의원을 하고 도의원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지방에 가면 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를 하면서 무료화해 준 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시의원이 도의원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공사는 안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제가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계속 주민들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낸 게 있어요. 마창대교를 무료화하겠다. 또 공약을 냈습니다. 지금 마창대교 무료화가 가능합니까? 지금 요금을 조금 인하해 주기 위해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50억, 70억씩 인하 비용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거를 또 무료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사를 하면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봤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기묘묘한 방법이 있는지 우리 내 송 후보한테 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내사시 무료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지방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 박한수 시장, 그리고 안상수 시장, 그다음 황철군 시장에게 물었을 때 국토부에서 관리권 이양만 하면 그거와 관련된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의원님. 자. 그리고 마창대교 관련해서는요. 공익 처분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합니까? 공익 처분에서 무료화하면 되는 것이지. 자, 됐습니다. 그걸 방안이 없다라고 아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30초 되기 때문에 토론입니다. 자, 공익 처분을 일산대교에 대해서 고양시가 했죠. 그럼 법원에서 졌습니다. 패소했죠. 하지 못할 일을 또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권 이양을 한다. 자, 관리권 이양을 하면 창원시에서 도로공사에서 관리권 이양을 받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기능이 필요 없다는 판정이 나야 되고요. 그럼 관리권 이양을 하게 되면 그 도로를 관리를 받으면 관리 비용이 듭니다.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관리 비용 차라리 관리 비용을 창원시가 아니, 경남도가 부담한다라고 시정 질문이나 도정 질문에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국민의힘에 있는 관리- 시장이었고 국민의힘에 있는 잠깐만요. 도지사였어요. 예. 관리권 이양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속도로가 용도 폐기가 될 정도가 돼야 되고요. 국회에서 뭐 하셨어요 이제까지? 그건 법도 안 만들고 고속도로가 그게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안 되기는 하하, 참 진짜 일을 안 억지를 하셨다고 부리네.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아니 16년 법을 만들 입법기관에서 왜 그걸 못 만들어요?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전국에 이거 하나뿐입니까? 아니 이거 한 개가 있든 아니, 두 개가 억지를 있든 의지를 부려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를 부려도- 일을 안 하셔놓고 방해만 하셔놓고는 왜 그러세요? 그럼 내서 도대체? IC를 아니 무료화하는 국회의원들 거를 쉽게 보시라니까요. 제가 해낸다니까요. 참 정말 참, 하셔도 못 했잖아요. 참 억지를 방해만 부려도 하시고 억지가 아니라니까요. 방해한 적이 왜 없어요. 불가능한 입법기관에서 이야기를 입법을 하니까 하면 그러죠. 되는 거지 왜 못 합니까? 마창대교 아니 들어보세요. 내사이시와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무료화 내 관련해서 주도권이에요. 하려고 김난홍 후보의 수도권 토론 3분여 아니 남았습니다. 내 입법- 주도권이에요. 입법을 한번 해보셨어요? 자, 마창대교도요. 예. 김경수 도지사 있고 허성무 시장이 있을 때도 무료화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아니, 그럼 맨날 국회에서 해야 될 국민의힘 일이라니까요, 자치단체장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어떻게 고속도로 무료화를 법 하나 만들어서 합니까? 법을 국회의원 한 명이 법을 만들어서 아니 돼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다고 됩니까? 법을 만들면 되죠. 안 법 되는 게 아무거나 뭐가 법이 있습니까? 됩니까? 아니, 법이 된다니까요. 왜 안 정말 돼요? 참 부끄러운 그런 가능성이 주장을 없는 하고 게 아니고 있습니다. 했다니까요. 정말 부끄러운 아니 주장을 하고 본인들이 있어서 일을 안 됐습니다. 해놓고 왜 더 이상 그러십니까? 그 부분은 토론할 가치가 없어서 하지 않겠고요. 16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헛공약을 내서 주민들을 속여왔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화물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그 위치가 맞습니까? 마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마산 해운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마산과 내서가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서에서 마산으로 나오는 길목에 대형 화물차 주차장을 하겠다고 돈을 갖다가 토지 보상금을 260억 이상을 투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지금 마산을 살리고 내서를 살리고 해운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산과 내서를 연결하면서 중리공단을 고도화를 해야 됩니다. 그 길목에다가 화물차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놓으니 이게 내서를 고립시키고 단절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신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제가 불구하고. 보니까 예? 윤한우 후보는 지역의 사정을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 아니, 우리 지역 사무실에 와서 주민들이 반대를 얼마나 하면서 반대를 막아달라고 하십니까? 해요. 거기에 사실은 몇 분이 반대를 하시는 거고요. 상계 지역과 해운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왜 화물공유 주차장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화물차들이 도로가에 중리공단에 얼마나 불법 자, 주차가 많이 되어 자,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 자, 사건 제가 사고들이 말씀드리는 많이 걸 일어나서 이해를 못하네요. 아니 30초 화물차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럼 대안을 내셔야 위치가 되죠. 잘못됐다는 대안을 거예요. 내셔야 되고 아, 대안이 거기에, 있죠. 거기에다 돈을 투입해서 이제 행정 대안이 집행을 하고 있죠. 있습니다. 저기 IC 근처로 외곽으로 설치를 해야지. 아니, 그게 용역 결과에서 가장 나쁜 부지로 지금 나왔어요. 보세요. 가장 좋은 부지로 선택을 했고. 중리공단이 화물 대안도 내지도 안 하고 아니, 무조건 국회의원들 여당에 있는 윤한홍 분들이 후보의 반대만 주도권 하셔요. 토론이고요. 어떻게. 그 대화를 50초 좀 남았습니다. 합시다. 토론을 해야지 억지를 부리면 아니, 어떻게 해요?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참 제가 보기에 부끄러운 윤 후보님이 사람이에요.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은데. 예, 룰을 지키고 페어플레이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30분 답변을 주셔야 되잖아요. 본인이 30분, 30초 드렸잖아요. 언제 주셨어요? 한 분밖에 안 주셨지. 아니 길목에다가 주민들 불편하게 중리공단 고도화도 못하게 거기다가 화물차 주차장 한다고 돈을 260억을 시민들의 투입해놓고 안전을 위해서 쾌적한 그런 식으로 주거 하면 안 환경을 위해서 된다 이 말이에요. 화물 주차장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가장 잠깐만요. 적정 부지에 질문 비치지는 아닙니다. 않은 겁니다.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질문을 하셔야죠 그러면. 질문을 주장을 하니까 하시면. 그러잖아요. 정말 참 인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더 문제가 예. 있습니다. 우리 누부님이. 교도소 이전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후보당 8분 주어지는 주도권 토론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의 8분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겠고요. 앞서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토대로 8분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입니다. 예, 우리 혹시 후보님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 무엇인지는 좀 기억나십니까? 이 판넬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잘 알죠. 이게 그 후보님 8년 전에 잘 알죠. 예, 8년 전에 처음 예, 나왔을 때 예. 이제 마산에 여러 가지 진단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마산 이름을 잃었고 또 마산은 시청사도 잃었다. 그리고 마산은 자존심마저 잃었다. 그 이대로 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뭔가 마산의 새로운 모습을 바뀌겠다고 했는데요. 진단을 하신 마산의 이름을 잃었고 시청사도 잃었고 자존심을 잃은 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국민의힘과 그 전신정당에 있는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당시에 우리 송순호 후보가 시의원 아니었어요? 시의원 저는 결사 반대를 했어요. 아니, 시의원이었잖아요. 저 혼자 두 명이 그렇게 그게 시의회에서 후보로 두 명이 있었고 이제 10년 아닙니까? 추진을 한 게 이명박 대통령이 통합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명박 10년이잖아요. 대통령 때 아니, 판교 건축사에서 잠깐만요. 3당 질문 시의회에서 결정했잖아요. 시의회에서 그게 저 결사 반대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시의회에서 결정한 걸 나한테 그때 물어요. 아니 지금? 그걸 물은 게 아니고요. 그 전신의 정당에 있는 그때 그 당에 있던 대통령과 그 당에 있던 국회의원과 시장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중앙정부는 통합을 했고요. 이름과 시청사는 창원시의회에서 결정한 그 정치인들이 겁니다. 그때 밀어붙였다, 이 시의원이었잖아요. 정치인들을 어떻게 밀어붙였기 남탓만 때문에- 매번 해요, 그렇게? 아니, 정치인들이 아, 밀어붙인 시의원이 거에 아까 전에 책임을 그랬잖아요. 묻는 거고. 혼자서 법을 만들어서 고속도로도 무료화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당시에 창원시의원이 그걸 못 막아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못하네. 그 정당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매번 그 정당에. 내로남불입니까? 그 정당의 남 책임을 탓만 묻는 하고. 거고. 당시에 그다음- 시의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나는 공무원이었는데 나한테 책임을 묻고 있어요? 아니, 토론을 합시다. 토론을. 네, 송순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토론입니다. 합시다. 6분여 남았습니다. 그 억지를 자꾸 그다음에 부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는 무엇인지 이거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무엇인 거야? 보세요, 그래. 보시면 되죠. 가져오세요. 뭔지. 이게 본인이 4년 전에 공약으로 내었던 지역 공약이에요. 지역 공약. 지역 공약이 그 자족형 도시로 도약하는 데서 미래형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동마상권 이렇게 해서 12가지 정도의 공약을 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12가지 중에서 하고 있는, 지금 완성된 거는 거의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정도가 3개를 빼고 나면. 안 된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니, 거의도 안 됐어요. 안 뭐가 안 불러보세요. 됐어요. 내 여기서 안 보이니까. 방골 올림마당 지역구은 조성 안 지금 됐죠. 하고 있습니다, 구한마당 다목지역 실내 지금 지역과 하고 시설 있습니다. 건립 안 됐죠. 예. 지혜의 바다 도서관 생태공원 조성과 그거 하고 지하수선 있잖아요. 건립 안 지혜의 바다 됐죠. 도서관 하고 있잖아요. 합성동 상권 활성화 관련된 광장 안 만들어졌죠. 광장은요. 합성이동 다막지 체육관 건립 안 가세요. 됐죠. 광장 예산까지 개운일동 확보해서 진행을 하다가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한 반대가 거예요. 뭐든 간에 지금 안 되고 다 있는 거잖아요. 진행하고 그래서 있는 겁니다. 공약률이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4년 동안 억지를 이렇게 또 해놓고 부리시네. 억지가 아니고 무슨 다 억지예요. 진행이 이게 되고 안 있는 거고요. 부분들인데. 합성동 광장도 제가 예산까지 편성했었습니다. 예? 예산까지 편성해서 아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있는 건 안 된 걸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산까지 편성했는 거예요, 예산을 그 편성했는데 부분이. 왜 안 됐습니까? 참.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안 됐어요? 예산 편성 그 권한이-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한 아니, 거예요. 예산 편성 예산까지 권한이 편성했었는데. 예산 편성 권한이 우리 제가 도에 있을 때 의원들이 예산 편성을 아니잖아요. 해놓고 왔죠. 네, 그러니까, 송순호 후보의 주도권 예, 예. 토론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지금 말로 하면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속을 제 공약을 보고 실현 불가능이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이 내세운 공약이 거의 다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말하면.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그 로블랜드 계약 관련해서 이제 작년 21대 그 총선 TV 토론회에서 그 말을 하셨어요. 대우건설이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경남도에서 1240억에서 50억 정도 다시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얼마나 잘 된 것인지 지금 아마 평가가 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대우건설이 그만두고 나면 도에다가 1240억에서 50억 정도를 변상한다는 게 그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민간 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된 변경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 로보랜드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났잖아요. 아니, 제가 묻는 부도가 거는- 나가지고 그 사업체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남도가 전체가 같이 뛰었고요. 그다음에 실시 협약도 보면 사업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에게 유리하게끔 협약이 된 겁니다. 예? 그 이후에 왜 로보랜드가 부실해졌나요? 그게 지난 아니고요. 김경수 도정 허성무 아니, 시정에서 로보랜드 사업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질문을 전부 다 드릴게요. 정치인들을 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대우건설 뭐 가져오신 거 잘하셨고요. 그거와 관련 추진한 거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조금 전에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대우건설이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경남도에 1,240억에서 50억 정도를 다시 변상을 하도록 돼 있다. 그게 협약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협약서 내용이 그 내용이 있냐 이거 다시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요. 로보랜드 재판 판결을 한번 보세요. 예? 아니 그 협약서 내용이 로보랜드 있냐 없냐 단답표로 해주세요. 그 제가 내용은 길게 내가 논의할 거 자료를 없습니다. 봐야 돼요. 그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난번 토론회 왜 그거 있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 보면 실시협약이 아니 지난번 토론회 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그랬죠? 아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지난 하기남 뭐라고? 후보 같은 거 할 때 1,240에서 50억을 경남도에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아, 그거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아니 말씀에 책임지셔야 돼요. 그럼요.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그 내용이 내가 지금 있냐고 제가 구체적인 묻는 자료가 거예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은 못해요. 아니 지난번에는 1,240에서 50억 아니 정도 4년 변제하도록 전에 돼 했던 있다며. 이야기인데 내가 구체적인 자료가 답을 아니 그 당시 못하는데 행정부지사로 있으면서 그걸 경남도와 기억을 했어요? 창원시에 불리한 계약은 전혀 없었다. 왜 불리한 계획이 없어요? 경남도 감사에서 없어요. 보면은 일방적으로 일을 민간업자에게 잘못해서 그래놓고 그걸 아니, 탓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박안수 지사 시절에 감사가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그 유리하도록 자료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부지사 시절에 2014년, 15년, 10년 전 자료를 내가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그걸 답을 아니 해요? 4년 전에 1,240에서 50억 정도를 경남도가 대우건설에서 경남도에 변제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에서 변제를 하게 되는데 아니 로보랜드 했습니까? 운영재단에서 일을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우리가 그 구체적인 자료를 변제를 모르기 했죠,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지금 내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830에 없어요. 1,632억을 우리가 변제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거기 좀 아니, 정치권들 다 넣어놨잖아요. 로보랜드에. 협약에 변제를 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아니 협약에 내가 지금 그 들어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모르니까 아니, 정확하게 그 답을 당시에 할 그럼 수가 없죠. 허위사실 유포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렇게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야기하세요. 그 당시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시라니까. 내가 그 그 자료를 당시에 보고 자료를 이야기를 제가 해줄게요. 보고 얘기한 지금 내가 거예요. 그 자료가 없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제가 없어요. 그 당시에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거라니까. 내가 지금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이것 이야기를 때문에 해요? 사실은 협약서가 굉장히 그 경남도와 창원시에 불리하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은 창원시와 그 경남도가 831억씩 1,662억 원에 물어줬어요.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끼쳤고 그 계약서에 보면 설령 대우건설에 기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네, 답변할게요. 있다 하더라도 그 그것을 당시에 1,000억을 물어주게끔 계약을 맺어놨다니까요. 40초 시간을 남았습니다. 나한테 줘야죠. 내가 답변할 시간을 줘야죠. 네, 그죠? 윤호영 후보 예, 답변하시죠. 30초를 줘야지. 근데 그 당시에 로보랜드가 부도 났을 때 사업자가 제가 계약을 맺을 때는 그랬어요. 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한 계약이 아니었다. 예, 경남도가 자초할 사업을 구제를 하면서 대우건설을 유치를 하면서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사업 중단 시 의무적 매수 청구권, 2단계 사업 부지 매각 차액 임의적 사용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해지할 때 지급금도 법 기준보다 지급률을 최대 25% 그러면 적게 박한수 지급할 수 시절에 있도록 다 감사관이 한 했던 거예요. 감사가 엉터리예요? 그건 내가 못 봤어요. 네. 2023년에 발표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마감됐고요. 지금 경론이 오가고 있는데 이후에 공약 검증을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이 아니라 자유 주제로 주도권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두 후보께서는 할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저희 MBC 경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두 후보자의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료 접근성이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지만 지역별 의료 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을 1시간 내에 이용한 비율은 대구는 91.1%, 서울은 90.3% 등 수도권과 광역시는 상위권에 자리한 반면에 경남은 61.1%에 그치면서 하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수도권 병원까지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정책적인 방향에서 두 후보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경남은 이제 수도권과 비교를 해보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말할 수 없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해운구의 경우 그 10만 명당 의사 수가 592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진주와 양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의사 수가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지역에 병원이 좀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병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 진료를 받으러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현실이고 그만큼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의료 체제가 낙후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의대 정원 문제인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대 정원 관련해서 500명을 단계적으로 정원시키겠다라고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의사 협의와 또 국민의 힘에서 사실은 이것들을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 정책이 자초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뭐냐면 공공병원과 지방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사람들을 늘려서 500명 정도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원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해요. 현재 의대 정원 수가 3,000명인데 2,000명을 갑자기 늘리게 되면 이 어디에서 수업을 받고 또 누가 가르치게 됩니까? 일반 우리가 그 인문대학이나 이런 대학처럼 의사들을 그냥 강의만 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교수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실습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시설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막 밀어붙이는 것은 아무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는 현실성도 없고 어찌 보면 이거는 완전히 총선용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전공의들도 다 반발하고 교수들도 반발한 것 아닙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충분히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정파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 이거 바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의료 격차의 문제는 이게 우리 경남과 창원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이재명 대표 보셨죠? 부산대학병원에 가서도 그게 싫다고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었습니다. 남 탓할 여지가 없어요. 부산대학병원이면 우리 지역에서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그것도 싫다고 서울대병원을 가는 겁니다. 민주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왜 그렇습니까? 27년 동안 의사 공급이 중단이 더 이상 정대가 안 된 거예요. 의대 정원이 고정돼 있는 겁니다. 27년 동안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가 나오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따라요. 그래서 모든 정부가 포기를 하고 하지 못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해볼까 신용만 하다가 포기했던 거예요. 그 포기한 것을 또 국민의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책은 정말 인기 없는 정책, 점수가 나오지 않는 정책이에요. 그렇지만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정책이 지금 성공을 해도 의사가 많이 나오기는 10년이 걸립니다. 의사가 많아야 의료 격차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되고요. 그 전에 필수 의료 정책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강화해서 국민들이 소아과나 청소년과나 그다음에 외과, 산부인과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공통 질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간의 자유 토론 시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각 후보당 8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토론을 주도하면서
앞서처럼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주도권자 상대 후보에게 향한 질문은 1분 정도는 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상대 후보가 또 답변할 수 있는 시간 30초 정도는 역시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8분입니다. 자, 우리 민주당 대표죠.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의 범죄, 부패, 백화점이죠. 공무원 출신으로서 공무원 시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질렀던 범죄와 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재판도 받고 있고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데 대장동이나 뭐 백현동이나 성남 FC 또 검사 사칭 사건, 허위 사실 공표, 불법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묵인 지시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사실 부끄러워요.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 제1당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80여 석 가까이 되는 야당 대표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송순호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존경합니까? 이게 뭐 훌륭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해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송순호 후보가 비슷한 면이 있다. 아마 존경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왜? 같이 정가 사범입니다. 예? 그리고 막말에 아주 뛰어난 자질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막말 국민들이 다 알죠. 형수에게 쌍욕하고, 예? 그리고 말 바꾸기, 거짓말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 송순호 후보 보니까 모욕죄로 벌금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그 모욕죄 벌금 받은 제가 판결문을 한번 봤어요. 예. 그거 보니까 야 정말 부끄럽더라고. 어떻게 그런 그 욕을 당사자가 부끄러운 일을 같은 했죠. 동료 의원한테 같은 민주당 그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 아닙니다. 제명된 장규석 전 부의장인데 우리 당에 아니, 그러니까 그 탈당을 욕을 해서 한 걸 보니까 예.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욕이에요. 욕을 방송이라서. 해보시죠. 예? 해보시죠. 정말 그런 욕을 하고도 지금 모욕죄로 벌금을 받고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고 거짓말하면서 여러분 보셨죠? 중국의 굴욕적인 쉐쉐 하면서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는 거 보셨죠? 똑 닮았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런 사람 별명이 인격적인 모독 발언을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게 내가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그런 질문은 물어본 제가 거예요. 답변할 테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5분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본인 말만 하셨어요. 예, 자 보세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페어플레이를 하자, 룰을 지키자. 페어플레이 하고 계신가요, 공약도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갖고 선동만 한다.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뭐 물가 인상을 윤석열 정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자, 물가가 왜 올랐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 동안에 빚을 400조를 내서 썼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70년 동안에 빚이 600조예요. 그걸 5년 동안에 400조를 빚을 내서 썼습니다. 그럼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임금을 거의 폭발적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돈을 풀었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돈을 풀고 나면 몇 년 있어야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 물가가 올라가지고 가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죠? 아니 모든 걸 아니 전부 물가가 다시 해요. 오르실 때 어떤 방법으로 잡냐는 물어봤어요. 그걸 답을 하세요.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떤 정부가 방법을 재정 잡습니까? 정책을 쓰든 정부가 방안을 내놔야 되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방안을 전혀 못 내놓고 있지 자,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국민들이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돈을 푸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나 송순호 후보나 이런 분들은 또 돈을 풀자고 계속 공약을 내고 있어요. 1억 뭐 기본소득 온갖 돈을 풀자고 공약을 냅니다. 그게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방식이에요. 물가가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 국민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달래서 포퓰리즘적으로 다시 표를 얻기 위해서 또 돈을 푸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베네수엘라는요 1년에
인플레이션이 10,000%, 100만 프로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르헨티나도 1000%, 2000%입니다. 100% 오르면 적게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에 물가를 올렸다, 또 금리를 올렸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긴축 재정을 합니다. 왜? 돈을 더 풀어서 국민들에게 답변할 수 선심을 있는 시간을 주고 주시죠. 싶죠. 혼자 네, 토론하는 게 삼번 아니잖아요. 쪽이고요. 네, 자, 혼자서 그래서 제가 아까 혼자서 그 말씀드립니다. 6분을 혼자 말씀을 하셔요. 답변할 시간을 주시고 바른 날 기회를 주셔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냐.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에 돈을 풀었습니까? 한번 답을 윤석열 해보세요. 정부가요 돈을 많이 풀었죠. 2년 왜 안 동안에 풀었어요? 아니 또 2년 긴축 동안에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풀었어요. 풀기도 했고요. 뭐냐면 물가를 잡는 것은 정부 정책이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소위 말하면 물가가 오르는 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돈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원자재 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원자재와 관련된 인건비나 오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면 자.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원자재 값을 내리든지 세금 정책을 통해서 뭔가의 물가가 수입에 들어올 때 그건 조세 정책을 통해서 줄이든지 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죠. 그런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내몰라라 하는 게 자, 윤한홍 후보 주도권 그래서- 토론입니다. 예. 1분 남았습니다.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올라서 원자재 값이 소리로 다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하는 겁니다. 그 긴축하는 사람 보고 물가 올린 책임을 묻고 금리 올린 책임을 물으면 그 물가 잡지 아니 말라는 다른 얘기밖에 더 나라들은 다 됩니까? 그렇게 다 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제 승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야, 하고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무슨 경제 승리를 하고 지금 있어요? 하고 제자리 있죠. 걸음이죠. 자, 그 그게 책임을요.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지금 거. 그 문재인 정부의 돈 푸는 정책은 아마 효과가 앞으로도 5년을 갈지 10년을 갈지도 몰라요. 그 부분을 문재인 가지고 대통령이 할 때는요, 그래 하면 안 우리 되고요. 국민들이 그다음에 살기가 제가 또 한 가지 더 좋았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통진당 출신 종북 세력들이 많이 공천이 되고 이번에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재명 후보가 열어줬어요. 근데 우리 창원에 보면 간첩단 사건이 있어갖고 네 사람이 간첩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그 두 사람이 그 중에 두 사람은 통진당 출신이고 우리 송순호 후보하고도 인연이 있고 또 우리 송순호 후보도 통진당 출신이죠. 저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니까 같이 국법부 폐지에 서명도 하고 아니, 국법부 또 폐지 서명에도 그분들이 그분 인연이 있다고 시민 후보로 규정을 짓나요? 선정까지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니, 그 규정을 그렇게 지어요? 아니, 어떤 관계가 그분이 있습니까? 선정위원 중에서 송순호 후보를 시민 아니 후보로 그분하고 선정한 저하고 인연이 무슨 있어요.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없습니까? 아니 전혀 없어요? 관계가 있다고 규정 지었잖아요. 조금 통진당 전에. 같은 통진당 소속이었잖아요. 아니 당원이면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원이면 관계가 있죠. 아니 그러면 모든 당원들이 국민의 입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부정부패 불법과 윤한홍 의원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그렇게 다르죠. 말씀하면 그렇게 곤란해요. 말하면 왜 안 규정을 돼요. 짓습니까?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규정 자, 짓지 그래서 마세요. 지금도 내 한 가지 더 후보 물어보고 주도권 싶어요. 규정을 짓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규정을. 지금도 내 물어봅니다. 국법부 폐지를 지금도 주장하시고 한미동맹 폐지를 지금도 주장합니까? 아니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대한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도 폐지 주장합니까? 한미동맹은 왜 폐지를 해요? 그런 통진당 주장을- 강령이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통진당 거예요? 강령이었잖아요. 통진당 강령이 않습니다. 통진당 강령이 한미동맹 한미동맹. 폐지였는데요. 지금은 마음이 변했다 이거죠. 아니. 예,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의 주도권 토론 8분이 지나갔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오가는 토론 마지막 8분만이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주도권 토론 8분 시작하시죠. 저는 토론 시간을 8분의 시간 중에서 거의 뭐 6분 50초 정도를 본인이 쓰시고 발언을 줄 기회도 주지 않는 이게 원칙을 지키는 건가? 이게 규정을 지키는 건가? 아니 규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규정을 지키지도 않으시는 윤 후보님의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단답형으로 조금 묻겠습니다. 권선동, 장재원, 윤한홍을 일컬어서 윤핵관 3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도 하고. 이게 윤핵관 3인방은 맞나요? 그건 언론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본인 거는 윤핵관이 아닙니까?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언론에서 그럼 그렇게 언론에서 했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언론에서는 하고 본인은 윤핵관이 아니다. 나는 윤핵관이라고 해본 적도 없고 아니라고 한 적도 없고 저는 기도가 그게 아니고.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일만 하는 사람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 의원님이 내신 2023년도 의정보고서예요. 의정보고서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사 스크랩을 한 게 해놓은 것 중에서 뭐냐면 대유는 윤석열이고 우리가 아는 소유는 윤대진 씨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중윤으로 불렸다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탁 내놨어요. 대윤 윤석열, 소윤 윤대진,
중류는 바로 윤석열이다. 이렇게 큰 자랑을 해놨거든요. 윤대진이 누구죠? 윤대진이 검사 출신 몰라요? 나는 잘 그건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도 중윤이라고 아닌데. 본인이 중윤이라고 자랑을 해놨게 그런 거예요. 뭐라고 자랑했다고요? 언론을 중윤이라고 불렸다. 중윤? 중윤. 대유는 윤석열이고 중윤이라는 게 중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본인이 자랑하려고 기사 스크랩을 해서 고정 보고서에 내놓은 내가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못 본인이 봤는데. 자랑스러워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윤석열 자랑스럽죠. 정부를 그게 위해서 정권 교체를 그래, 했는데 자랑스럽죠. 중윤이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예, 아니 정권 교체가 정권 자랑스러운 교체가 거죠. 자랑스러운데. 그럼요. 그래요. 그 문재인 정권 5년의 폭정을 교체한 정권 교체가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본인이 자랑을 쭉 해놓은 것 중에서 용산시대 개막기에 앞장섰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자랑을 해놓으셨어요. 자랑이죠. 그렇죠. 아이고, 자랑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청와대 용선 이전을 하고 나서 추진단장으로 있었죠, 그죠? TF 담장으로. 그렇죠. 예, 그때 하고 나서 이제 김병주 의원실에서 이걸 이제 분석을 좀 했어요. 청와대 이전 비용에 496억이 들어가고 국방부 본청 2,200억, 합참 본청 2,200억, 국방부 근무지원단 2,000억. 그다음 대통령 경호부대 경비시설 2,000억, 대통령실 숙소 및 직원 숙소 옮기는 데 2,000억, 거의 1조 원 정도가 넘게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아니 가만히 있으면 청와대 있으면 될 걸 대통령실 이전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국고는 국고대로 손실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소통은 거의 뭐 하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말이에요. 본인이 역시 내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답변했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예. 금액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드려야 되잖아요. 뭐 말씀하세요. 그 1조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선동이죠. 그게 언론이나 누구도 그 1조를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합참이 가게 된다면 몇 천억이 든다. 뭐가 가게 되면 몇 천억이 든다. 뭐가 가게 되면 든다. 이런 거를 포함해서 1조라고 선전한 거예요. 아무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공무원도 동의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 내용입니다. 예, 예? 말씀드렸고요. 예. 예, 잡힌 시간 드렸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이전할 때 대통령 관저 장소 관련해서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천공과 같이 방문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는데 뭐 경찰 수사에는 천공은 아직까지 뭐 말한 건 없어요. 그게 뭐 어떤 교수가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뭐냐면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그때 청와대 이전할 때 육군참모총장 공간이나 이럴 때 혹시 천공과 같이 혹시 동행을 하셨으세요? 제가 분명히 여러 언론에도 말했고 모든 곳에 제가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국회 상임위 할 때도 저는 천공을 몰라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신 적이 없다.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알든 안 알든 제가 묻는 거는 뭐냐면 같이 가신 적이 있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같이 간 TF 적은 팀장이기 때문에 예. 내가 모르면 같이 간 적이 없는 겁니다. 예, 같이 간 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본인이 뭐 중윤이라고도 자랑을 하고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우리 윤한홍 후보에게 좀 물면 지금 있는 이제 우리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사실은 이제 어쨌든 피의자잖아요. 이 피의자가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호주에 갔다가 또 무슨 회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 그리고 한참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조사를 하고 있는 피의자를 이게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게 대통령의 정상적인 인사권이라 보세요. 그게 피의자라는 표현이 저는 뭐 피의자 공수처가 맞습니다. 수사를 하니까 피의자 피의자라 맞습니다. 하는 것만 예. 그렇지만은 예. 그게 아니 그게 공직 정상적인 대사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느냐고 왜요? 인사냐고요. 왜요? 그게 아니, 뭐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래, 아무 문제가 무죄 없어요.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 그게 범죄라는 게 내용을 따져보고 이야기를 해야 그러니까 돼요. 범죄 피의자인 해병대 이종섭 전 제가 말씀 하나 국방장관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 아니 무죄 추정이 있는데 그래, 그걸 갖다가 왜 못해요? 잘했다고 보신 거예요? 아, 잘하고 못하고 할 따질 아니, 내가 계기가 묻는 아니에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이게 국민 그거는 눈높이에 잘하고 못하고 따질 계기가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도 안 하면서 아니 제가 묻는 출국 거는 금지시키는 거 인사를 아니에요. 대통령이 했잖아요. 내가 묻는 거는 윤핵관 중윤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죠? 그거와 관련해서 아니 내가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그 임명을 왜 못해요? 그걸 갖다가 왜 따? 그럼 당연하죠. 임명은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임명은 할 수는 그죠? 있겠죠. 그래 잘했냐 안 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요. 인사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판단할 문제가 없어요. 아니다. 예. 나중에 성과를 내면 잘한 거고 아니, 성과를 못 내면 범죄 못한 피의자를 거예요. 그렇게 도주를 시키는 그런 인사가 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그냥 눈높이에, 가는 건 도주지만 국민의 공식적인 눈높이에 자리에 가 전혀 맞지 있습니다.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리고요.
그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있을 때 행정부지사로 오셨죠. 또 홍준표 행정부지사로 오셨잖아요. 홍준표 도지사 할 때, 그죠? 그랬어요? 홍준표 도지사 이야기하세요. 오셨고, 그리고 이제 마산 해운구의 안홍준 의원님의 이제 지역구에 이제 도전을 하시면서 어째 보면 이제 홍준표 도지사의 뭐 우회직이든 뭐 직접적인 잘 모르겠지만 저는 도움을 받았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 그 대선 때는 사실은 또 홍준표 도지사를 외면하고 윤석열 캠프에 굉장히 총알같이 달려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그때 그 전 대통령 후보가 참 의리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자, 있어요. 제가 설명을 그래서 드릴까요? 그런 것은 의리가 있는 아니, 행동인가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까지 좀 답변하세요. 답변할게요. 자,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겠다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정권 교체입니다. 제가 묻는 그래서 거는 답변하고 있어요. 제가 정권 묻는 교체를 위해서 누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 그 판단만이 있었고요. 총알같이 달려간 적도 없습니다.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뭉친 거죠. 네, 3초 알겠습니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 윤석열 후보만이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주도 가능하다 해서 토론 뭉친 거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그리고 이제 됩니다. 그 정권 교체한 게 대해서 안타깝죠. 그 국회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논두렁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대도 안 하겠다 그죠? 이게 국가 기록물로 가면 문제가 없다 했는데 논두렁식에는 그 전혀 사실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계를 받은 거는 사실이고요. 시계를 봤어요? 아니 아니 본인이 보셨어요? 중수부장이 책으로 나오고요. 아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망치로 깨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발언 이렇게 그거 다 찾아보세요.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기회는 각 후보의 마무리 발언 순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후보에게 각각 마무리 발언 시간 2분씩 드릴 예정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녹여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산 해운구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2년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어떻게 망쳐왔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똑똑히 지켜봐 왔습니다. 원인은 짐작은 했습니다만 오늘 확인해 보니 역시나였습니다. 국정에 대한 아무런 경험과 비전이 없는 대통령이 자기 이익과 권력만 쫓는 참모를 만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산 해운구 주민 여러분, 지금 마산은 어떻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전국 7대 도시 소리 듣던 마산이 이제는 경남 7대 도시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마산은 정당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한 정당이 모든 선거를 독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30년간 마산은 쇠락하고 쇠퇴했습니다. 이름도 빼앗기고 시청사도 빼앗겼습니다. 시민들의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됐던 이분들 도대체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 송순호로 바꿔주십시오. 마산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부산도 바뀌고 있습니다. 인근, 양산, 거제, 창원, 진해가 여론조사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3.15의 자랑찬 후예인 마산이 바뀌지 않는 것은 너무 면목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윤석열 폭정과 국민과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마산을 망친 낡은 정치 세력과 마산 시민의 대결입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과 마산의 윤핵관 윤한홍 후보를 심판해 주십시오. 시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 송순호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쇠락하고 쇠퇴한 마산을 교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마산 해운구민 여러분, 토론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선전, 억지, 선동,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국정 파탄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동개혁 또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 인기 없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점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널리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3선 도전을 하면서 가장 중심이 뜻깊은 마음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더 소통하면서 큰 발전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할 일을 약속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후보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고요. 또 그런 후보가 정당의 대표로 있는 정당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일 잘하고 깨끗한 윤한홍 의원을 다시 한번 믿어주시면 우리 마산은 이제 재도약의 출발을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그 재도약의 기틀을 다진 바탕 위에서 재도약이라는 멋진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시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민주당의 행포를 막고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친북 세력, 다 범죄자들까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마산 해운구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산 해운구부터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원시 마산 회원구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후보자 두 분 오늘 토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 경남과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함께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유권자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MBC 경남